안녕하세요. 2025년 화학 올림피아드 온라인 교육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초분자의 자기 조립 반응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4몰의 시스 팔라듐 EN NF32 착물 A와 4몰의 44-피리딘 리간드 B를 이용하여 자기 조립 반응을 시키면 C의 8 플러스 그리고 D의 8개인 초분자 생성물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A의 구조는 사각평면 구조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팔라듐이 지금 사각평면 구조로서 에틸렌 다이아민의 그 질소와 이렇게 2배의 결합을 하고 있고요. 반대편에는 각각 하나의 리간드인 NO3 마이너스 리간드 두 개가 이렇게 시스 형태로 결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게 사각평면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각도는 90도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44-피리딘 리간드의 경우에는 이쪽 NO3 리간드가 두 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쉽게 결합을 할 수 있게끔 되는 링커로서 이 자기 조립 반응에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 4몰의 A와 4몰의 리간드가 반응을 했기 때문에 90도 형태로 그려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팔라듐에 이렇게 에틸렌 다이아민 두 개가 있고 중간에 피리딘이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팔라듐 이런 식으로 링커 팔라듐 링커 팔라듐 형태로 하게 되면 총 하나 둘 셋 네 개의 44-피린 리간드 그리고 팔라듐 NH3 착물 4개가 결합된 이러한 자기 조립이 된 화합물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형성된 초분자 화합물에서 지금 D의 화학식이라고 했죠. C는 앞서 있던 구조에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 D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O3 마이너스 리간드가 떨어져 나간 거기 때문에 NO3 마이너스가 각 그 A 창물에서 각각 두 개씩 떨어져 나간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4몰의 리간드와 반응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 개, 1몰에 대해서 두 개씩이니까 총 8몰의 NO3- 가 떨어져 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의 화학식은 NO3 질산이온 마이너스라고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그 최근에 ICHO의 경우에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조립 반응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좀 확인을 하시라는 측면에서 온라인 교육 문제로 제출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양이온 C에서 아까 C 앞에 구조 있었죠? C에서 중심금속 팔라듐의 d 오비탈 전자 배치를 나타내고 dx-y제곱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를 쓰시오 라고 했죠. 그럼 문제 창문 A에서 팔라듐 시스 창문의 경우에 이 팔라듐의 산화수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플러스 2가죠. 왜냐하면 에틸렌 다이아민은 중성 리간드고 NO3- 질산이온은 X타입의 마이너스 1가 이온이기 때문에 팔라듐 2가가 되고 따라서 팔라듐은 10족 원소이기 때문에 D8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각평면이기 때문에 d 오비탈의 전자 배치는 다음과 같이 두 개, 하나로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게 되고 각각 해당하는 오비탈들은 dxy, dxy, dx가 y가 아니라 dxg, dyg, 그 다음에 dz제곱, 그 다음에 dxy,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으로 되겠죠? 왜냐하면 그 사각평면 구조이기 때문에 Z축 성분에 해당하는 d 오비탈의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낮아지기 때문에 G 성분에 해당하는 오비탈들의 에너지가 낮아지므로 dxg, dyg, dz제곱이 에너지가 낮은 위치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d 오비탈의 전자가 8개 있기 때문에 밑에부터 차곡차곡 채우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이렇게 채우게 되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있는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는 총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래 표는 6주기 원소인 금속 M의 바닥 상태 차기온 AB에 대한 자료이다. X2-이온은 두 자리 리간디이고 L은 중성의 한 자리 리간디이다. 결정장 이론에 근거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문제는 가와 나에 들어갈 오비탈 이름을 각각 쓰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A 창물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 하나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각 평면 창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B 차기온의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개 두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정팔면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겠죠. 따라서 1번 가와 나에 각각 들어갈 오비탈 이름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아까 우리 앞서 1번 문제에서 풀었던 것처럼 여기가 dxg, dyg 이렇게 쓰게 되고 얘는 dz제곱이겠죠? 나는 dz제곱 오비탈 굳이 쓰자면 5d z제곱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있는 거는 dx제곱 가의 경우에는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따라서 가는 5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오비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문제는 앞서 나와 있던 표에서 금속 M을 쓰고 B에서 금속 이온의 전자 배치를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죠. 앞의 경우에서 보시게 되면 나왔던 내용 중에 홀전자 A의 경우 홀전자 수가 없었고 B의 경우 홀전자 수가 3개였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그렇게 되고 그러면 우리 아까 A가 금속이온이 어떻게 될까요? MX2의 전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M은 3가 이온이 되겠고요. B에서 B는 ML6 2 플러스였기 때문에 이 M은 2가 이온이 되겠죠. 즉 A에서 금속 M의 산화수는 플러스 3이고 B에서 금속 이온의 산화수는 플러스 2가 되겠죠. 따라서 먼저 B의 경우를 쉽게 한번 보게 되면 이 B의 경우에 홀전자 수가 3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능한 경우가 한번 전자 배치를 그려보면 가능한 경우가 이렇게 하나씩 있는 경우 즉 D3 전자 배치 따라서 M은 5족 원소가 되겠죠. 또 하나 둘 셋 여기 5개에서 홀전자 수가 3개 되는 경우는 밑에 채워지면 안 되고 위에가 다 채워진 후에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겠네요. 즉 D7 전자 배치 하이스핀 전자 배치이기 때문에 얘는 구족 원소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겠네요. B에서는 그 다음에 A에서도 보시면 A에는 앞서 우리 사각 평면 창물이었죠. 그래서 두 개 하나로 보게 되면 홀전자 수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자가 이렇게 4개 있는 경우 즉 D4 전자 배치 따라서 이거는 3가이기 때문에 7족 원소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D6 전자 배치이기 때문에 9족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 8개 D8이기 때문에 11족 원소이겠네요. 그랬을 때 A와 B를 동시에 만족하는 M이기 때문에 M은 5족, 9족 또는 18족, 7족, 9족, 11족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9족이겠네요. 9족. 그쵸? 9족. 이거 9족 원소네요. 9족, 6주기 원소이기 때문에 9족에 뭐 있죠? 9족에는 코발트, 로듐, 이리듐 있죠? 4주기, 5주기, 6주기 따라서 이 M은 이리듐, 6주기 원소니까 이리듐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B에서 금속이온의 전자 배치는 밑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다시 그리면 3개, 2개에서 D7의 하이스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는 A와 B에서 금속 이온의 5dx제곱 마이너스 y제곱에 있는 전자수 아까 A는
지금 이리듐이니까 A는 전자 배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였죠. 그 다음에 B는 전자 배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었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지금 D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A는 없고 그 다음 B는 dx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여기 아니면 여기 해당이 되잖아요. 그럼 B는 몇 개가 될까요? 한 개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다음 4번 B에서 얀텔러 뒤틀림, 얀텔러 디스토션이 일어날지 예측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여러분 얀텔러 뒤틀림이라는 거는 이렇게 정팔면체 창물에서 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그 대칭을 좀 낮춤으로써 에너지를 전체적으로 낮추려는 효과 때문에 이런 얀텔러 뒤틀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얀텔러 뒤틀림이 일어날 조건보다 일어나지 않는 조건만 보시면 되는데, 일어나지 않는 조건은 전자 배치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면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지금 정팔면체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정팔면체의 전자 배치는 이렇게 돼 있죠. 이랬을 때 이 전자들이 이 오비탈에 대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면 되는데, 몇 가지 경우냐. 첫 번째 이렇게 D3 이 케이스, 두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D3고, D6 로우 스핀 전자 배치,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D5의 하이 스핀, 이런 식의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더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D8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는 이런 케이스의 경우에는 얀텔러 디스토션이 JT 디스토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얀텔러 디스토션, 얀텔러 뒤틀림이 일어나는 케이스는 균등하지 않은 디오비탈 전자 배치를 가지는 케이스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앞서 B에서는 요 형태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밑에 있는 세 개의 오비탈 중에 하나가 지금 남아있죠. 따라서 얘는 얀텔러 디스토션이 일어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 문제 넘어오겠습니다. 다음은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세 가지 화학종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지금 나와 있는 화학종은 NO2 플러스 이온, NO2, 그 다음에 NO2 마이너스 이온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문제, 세 가지 화학 중에 가장 안정한 루이스 구조를 그리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보시면 NO2 플러스의 경우에는 총 원자과 전자수가 5 더하기 12 빼기 1 하니까 총 16개, 얘는 17개, 얘는 18개임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NO2부터 먼저 보시게 되면 중심 원자가 N, 양쪽이 O 이렇게 그리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하나씩 연결해 주게 되면 총 16개 전자 중에 4개를 썼고요. 그럼 12개 전자가 남죠. 그러면 이렇게 6개, 6개씩 해버리게 되면 마이너스 10이 돼서 0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정한 루이스 구조가 아니죠. 따라서 여기 있는 비공유 전자수 하나를 없애고 요거를 이렇게 내리게 되면 얘는 될 거고, 하나 될 거고, 그 다음에 질소의 경우에도 지금 산소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다 옥텐으로 만족하지만 지금 가운데 있는 질소가 옥텐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얘도 하나 더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을 이중결합으로 내려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모든 게 그 옥텟 룰을 만족하는 형태의 만족하고 하게 되고요. 따라서 이런 식의 NO2 플러스인데, 그러면 플러스 이온이 어디냐면 형식 전환은 여기에 이렇게 있겠죠. 첫 번째 NO2 플러스는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고요. NO2의 경우에는 전자가 하나 더 있는 거죠. 16개가 17개.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이중결합을 내는 게 아니라 요거는 N에 이렇게 그려서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이렇게 내려와 있는 형태고, 전자 하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남아 있겠죠. 따라서 여기에 마이너스 형태 질소, 산소의 형식 전화가 마이너스가 돼서 이런 식의 구조가 좀 불안정한 형태의 구조가 되겠죠. NO2의 경우에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NO2이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형식전을 계산하면 플러스 형태로 되어 있는 전체적으로 중성 형태이지만 n의 라디칼이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한 형태를 나타낸다. 하지만 가장 안정한 루이스 구조는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마지막에 NO2-의 경우에는 전자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n을 이렇게 되고 여기는 땡땡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산소에 마이너스 있는 이 형태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2번 세 가지 화학 중에서 중심 원자 N의 혼성화 상태. 첫 번째 요거는 이런 VS-EPR로 하게 되면 선형 구조가 되겠죠. 따라서 NO2 플러스에서는 sp 중심 원자이니 sp 혼성화를 가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NO2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N의 라이트칼 홀전자 하나가 홀전자 사인이 아니라 하나가 존재하기 때문에 약간 구분형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얘는 혼성화 상태가 sp2 전자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sp2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얘도 질소에 비공유전자 한 쌍이 남아있게 되고 결합은 이렇게 양쪽에 형태가 있기 때문에 세 개의 결합만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p 오비탈이 남아있는 형태가 돼서 얘도 sp2 형태로 되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원자과 결합 이론에 근거하여 세 가지 확정의 기하구조. 얘는 보시기처럼 기하구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O2-의 경우에는 선형, 그 다음에 NO2의 경우에는 구분형, NO2-의 경우도 구분형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결합각이 큰 순서대로 선형이 가장 크겠죠. 그럼 따라서 NO2 플러스가 가장 클 거고, 그 다음에 NO2와 NO2-의 경우에는 각각 비공유 전자가 하나,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더 비공유 전자성이 많아지면서 각도가 줄어들겠죠. 따라서 결합각은 NO2 이런 식으로 결합각이 크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